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제가 창업한 지 이제 19개월 차를 막 넘어서네요. 2016년 12월 10일 날 서울에 있는 문정동 법조타운 신흥상권에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라는 밥집을 창업을 했습니다. 오늘이 18년 7월 11일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막 지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동안요? 아이고, 참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네요. 근데 힘들다, 고생스럽다, 이게 더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몸이 말해줍니다. 몸이. 제가 창업하기 전에 몸무게가 78, 많이 나갈 때 77 뭐 이랬거든요. 근데 창업 와중에 67kg까지 빠지더라니까요. 응? 쪽 빠진 게 쪽. 아 진짜 힘들었나봐요. 지금요? 지금은 74, 75까지 해보겠어요. 좋아졌다는 거죠, 많이.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요. 실제 매출도 보면요, 창업하기 한 3개월, 4개월 동안 진짜 좋더라고요. 12월, 1월, 2월, 3월 초까지도 좋았어요. 뭐 이익이 날 때는 500만원, 1000만원씩 이익이 나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웬걸요? 3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눈물 납디다. 눈물. 하루에 5만원 파는 평일도 있었어요. 5만원이요, 5만원. 참. 주말이요? 국밥 한 그릇 팔고 간 날도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미칠 노릇이죠, 미칠. 울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면서 한 16개월 차 정도 되니까요, 많이 달라지기 하더니 지금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뭐 5만원, 만원 하는 날은 거의 없고요. 평일은 아무리 적게 해도 30만원은 넘습니다. 30만원은 항상 넘습니다. 사실 어제도 36만 7천원 했거든요.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도 국밥 한 그릇 팔았을 때가 태반이지만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덜 하더라고요. 배달까지 하는데 뭐 25만원, 30만원 정도 수준을 하고요. 일요일날은 좀 많아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좀 진폭은 있지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는 손해는 안 보는 거죠. 물론 뭐 제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맛도 잡았으니까 이제는 돈 벌 일만 남았다. 우리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 야.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아이고, 이까지 오면서 진짜 많은 단계, 그 각 단계들마다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창업할 때 분위기를 제가 멋지게 만들자, 첫 번째가. 그래서 카페 같은 국밥집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어떠세요? 좀 카페 같은 분위기가 나세요? 괜찮아요. 이런 분위기 해놓으니까요. 그래서 분위기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어려웠던 거. 첫 번째가 맛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창업하기 1년 전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내려가서 배웠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자취생활을 했으니까 웬만큼 칼 일도 하고 요리도 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시고, 어떤 날은 짜고, 어떤 날은 싱겁고, 손님들 불만이 막 툭툭툭툭 터져요. 그럴 때마다 손님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1년 걸리더라고, 진짜. 1년. 창업하고 나서 1년 동안 맛을 잡았습니다.
시스템으로 계량화로 잡았습니다. 저울로 재서 정확한 계량을 집어넣는 거예요. 육수까지도 말입니다. 지금은 한 그릇씩 다 끓여내거든요. 한 그릇에다가 대파, 양념, 거기에 육수 8분 끓이고 1분 쉬었다가 2분 더 끓이면 진짜 제가 생각하는 예술적인 국밥, 보약국밥이 나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죽자 사자 진짜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요식업을 전 처음 해봤잖아요. 진짜 생판 아무것도 모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2년 동안 고생하니까 맛이 잡히더라니까요. 이제 맛에 대해서는 걱정 없다니까 진짜. 두 번째 중요한 메뉴 개발이더라고요. 아니 국밥만 먹고 갈 수가 없어요. 맨날 국밥 먹으러 와요. 그래서 국밥을 다양화시켰죠. 매운, 얼큰, 맑은 소고기국밥, 전통, 우거지 소고기국밥 이렇게 국밥을 다양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오늘은 맑은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통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님들 기호를 맞춰줬습니다. 그러면서 칼국수나 만두국도 만들었어요. 물론 얼큰과 맑은 두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여름철에는요 메밀국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 메밀국수, 물 소고기 메밀국수죠. 비빔 소고기 메밀국수. 이 주변에 냉면집 많거든요. 냉면하면 안 되겠구나. 메밀국수를 냉면처럼 만들어서 내자.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막국수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차별화를 시키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만두도 육즙 교자 만두요. 맛있어요. 손님들한테는 저 집 만두 맛있는 집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밥 종류를 이렇게 다양화시켜서 손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돈 되는 메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엔 돈 되는 메뉴를 만든 거예요. 보시면 와인 숙성 불고기, 얼큰 소 뼈다귀탕. 뭐 이거는 소 꼬리뼈하고 소 목뼈만 가지고 왔거든요.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소고기 샤브 수육. 수육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카페 같은 데서 수육을 이렇게 한 접시 내는 것보다가 저는 마늘 폭탄에, 버섯 폭탄에, 우거지 아니죠, 부추 폭탄에 이렇게 넣어서 얇게 썰어갖고 위에다 올립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맛있습니다. 완전 보양식입니다. 삼계탕 저는 저리 가라라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더 보양식이 없어요. 미원 안 쓰죠. 싼 재료 중국산 안 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보양식 중에 최고 보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얼큰 소고기 전골. 편채도 있습니다. 소고기 편채. 이건 참 오래 걸려요. 수비드 기계로 저희는 하는 게 아니고 50도씨 물에다가 4시간 반 동안 찝니다. 그러면 앞에 소고기를 튀겨서 양념을 하고 또 그 양념을 같이 이렇게 싸서 물속에 50도씨로 넣어서 4시간 반이면요 전체 하는 시간은 7시간, 8시간 걸려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맛있어요. 인기 메뉴예요. 싸요. 15,000원밖에 안 받거든요. 그 다음에 소고기 양지무침, 소고기 냉수육. 냉수육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저 냉수육 참 좋아하거든요. 소주 한잔 할 때 냉수육 한 판 저 혼자 다 먹어요. 여기 있는 야채하고 이렇게 싸먹으면 진짜 개운해. 그렇게 제가 메뉴 개발도 완성을 시켰어요. 이제는 뭐 돈 벌 일만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거 저는 마케팅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저 유튜브 방송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페북도 하고요. 페이스북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합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도 운영합니다. 블로그는 2개 운영하거든요. 창업 블로그하고 멋진 아재 블로그 2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채널 다 합니다. 트위트 내보냅니다. 진짜 많이 하죠. 없는 시간에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이렇게 찍잖아요. 원 소스 멀티 플랫폼.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모든 곳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식, 미사려구, 화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리얼을 보여주는 게 전 최고라 생각합니다. 제가 맛을 잡고 메뉴를 완성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진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많은 채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거 뭘까요?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거예요. 오미래 소고기 국밥은요, 문정동 법저타운 외곽에 있습니다. 뒤쪽에. 그러다 보니까 외지 어려워요. 그래서 판매 채널을 많이 늘렸죠. 매장 판매도 있고 포장 판매도 있지만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 판매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판매도 합니다. 인터넷 판매.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 주소가 www.멋진아재 nicea재.com입니다. 주문 꽤나 들어옵니다. 요즘. 근데 재밌는 거 전화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은요. 전화 주문도 많이 돼요. 많이. 그렇게 판매 채널을 굉장히 다양화시키고 나니까 아이고 매출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인데 제가 직접 손님들의 말을 겁니다. 물론 말 걸면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 중심의 말을 겁니다. 아이고 손님 오늘 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와 오늘 손님 진짜 멋있어 보입니다. 좀 패션이 남다른데요. 뭐 이렇게 말을 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와 이 자리가 손님 앉은 자리가 잘 되는 데래요. 여기가 명당이랍니다. 이렇게 말 걸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손님들도 응대를 해줍니다. 그럼 같이 이제 소통이 되는 거고. 소통이 되다 보면 단골이 된다니까요. 그분들이 보러 와요. 자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뉴 자랑을 하는 거죠. 국밥이 진짜 예술이다. 국밥이 진짜 보약국밥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뼈다귀, 소뼈다귀 땅은 진짜 꼬리, 목뼈를 갖고 하기 때문에 보약 중에 보양식이다. 수육도 그렇다 하고 설명을 하면 와서 그걸 꼭 시켜 먹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친절이 결국 매출을 높여준다는 거. 이제 그걸 알겠어요. 그런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정신을 좀 알겠어요. 현장에 직접 느끼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이 이런 식당에 가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가르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개선해야 될지 분명히 압니다. 총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거든요. 여기 매출 원가 내용에 보면 지난달에 고기는 얼마나 썼고 지난달에 쌀은 얼마나 썼고 지난달에 양념은 얼마나 썼고 다 나옵니다. 왜 많이 썼는지 왜 적게 썼는지 이거를 비교하면서 찾으면 되거든요. 판매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판매관리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고정비는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 변동비는 매달 다른 거. 그걸 보면 정확히 합니다. 고정비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개선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변동비는 다릅니다. 변동비는 왜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뭔가 문제 있나? 왜 전기요금 이렇게 많이 나왔지? 왜 가스요금 이렇게 많이 나왔지? 왜 우리가 티슈가 지난달에 이렇게 썼는데 이달에 이렇게 쓰지? 이렇게
모든 것 하나하나 세세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지만 손익계산서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전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핀셋으로 개선,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 아니 식당 잘 되면 뭐예요? 내가 골골하면 그게 끝인데요? 저도 2년 동안 365일 문을 열다 보니까 건강 챙길 생각을 못했어요. 저 테니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테니스를 2년 동안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작했어요. 다시 일요일날 테니스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네. 그러면 건강관리가 어느 정도 돼 갑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강관리는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심리적인 건강이 돼야 되거든요. 긍정은 긍정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때문에 된다 하면서 체면을 거세요. 저는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창업 19개월 차를 넘어서면서 이만큼이라도 한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긍정은 긍정을 부른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아마 저보다 선배님들은 과거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후배님들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배울 점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잘난 척한 것 같아서. 어쨌든 창업 19개월 차 아직도 초보 창업자인 멋진 아재인 넋두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